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,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입니다. 최근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서요, 이 복잡한 상황이 기술 기업이나 국제 관계, 그리고 또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나온 그 AI 확산 규제 있잖아요. 이걸 폐기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원래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건데 이걸 지금 다시 검토한다는 거죠. 이 규제가 정확히 뭐였는지, 그리고 왜 바뀌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요. 기본적으로 AI 칩,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제품 수출을 관리하려고 전 세계 국가들을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눴어요. 복잡한 시스템이었죠. 세 등급이요? 네,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. 첫째는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AI 기술을 확보하는 걸 막는 거. 그리고 둘째는 미국 동맹국들한테는 최고 수준의 기술에 접근하려면 이러이러한 보안 기준을 갖춰라. 이렇게 요구하는 거였죠. 아하, 근데 이게 단순히 칩만 그런 게 아니라 AI 모델 가중치, 그러니까 AI의 핵심적인 그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 와, 소프트웨어까지요? 상당히 포괄적이었네요.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왜 바꾸려는 거죠? 너무 복잡해서 그런가요? 네, 맞아요. 상무부 산업안보국 쪽에서는 이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다. 그래서 오히려 미국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혁신 저해. 네. 그래서 이제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AI 지배력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훨씬 더 간단한 규칙으로 이걸 대체하겠다.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곧 공식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간단한 규칙이라 그럼 규제를 그냥 확 풀어버리겠다는 걸까요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동안에도 기존의 그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. 아, 중국은 그대로. 네. 오히려 말레이시아나 태국처럼 중국으로 칩을 유출한 걸로 좀 의심되는 국가들 있잖아요. 이런 곳들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. 아,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규제를 없앤다기보다는 좀 더 표적화된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,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기술 기업들, 특히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반응이 어떤가요? 이런 복잡한 규제를 썩 반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 규제에 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어요. 이런 식의 광범위한 규제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중국 쪽으로 밀어낼 수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했죠. 젠슨 왕 CEO 같은 경우는 중국 AI 칩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안에 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다.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. 500억 달러요? 와, 네.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제 완화 가능성이 보도되니까 엔비디아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죠. 그렇군요.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?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나라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국가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일단 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, 거기는 좀 풀리는군요. 그렇죠. 예를 들어 오라클이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있는데 이런 거에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고요. 반면에 이미 2023년부터 규제를 받아왔던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요. 이걸 오히려 협상의 기회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. 협상의 기회요? 네, 트럼프 행정부랑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좀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.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곧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잖아요. 5월 13일, 16일. 특히 UAE하고는 정부 차원에서 AI 칩 관련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. 아, UAE는 근데 향후 10년간 미국 기술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요. 그건 진짜 엄청난 협상 카드겠네요. 그렇죠. 아주 큰 금액이죠. 근데 모든 나라랑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?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엄청 걸릴 것 같은데요? 네,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수십 개 나라랑 각각 다른 협정을 맺는다면 관리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죠. 일관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. 그렇죠. 게다가 또 기억해야 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특정 칩, 그 H20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는 것처럼 일부 규제는 오히려 강화했다는 거예요.
아, 맞다. 그런 부분도 있었죠. 네. 그리고 아까 말한 그 AI 모델 가중치 규제는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논의 중이고요. 그러니까 단순히 규제 완화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음. 결국 바이든 시대의 그 복잡했던 등급제 규제에서는 벗어나서 좀 더 단순하면서도 미국의 AI 지배력 확보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네요. 어쩌면 국값을 맞추면 거래 방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정책 변화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, 또 기업의 경제적 이익, 그리고 국제 외교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. 이게 전 세계 기술 접근성이나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기술 동향이나 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. 네, 정말 그렇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미국의 AI 패권 확보라는 목표 아래에서 UAE처럼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국가와 개별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방식이요. 이게 과연 이전에 좀 더 포괄적이고 제한적인 접근법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글로벌 AI 권력 지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?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혼란만 더 커지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